유영만 교수와 함한택 교수, 멋진 음악과 그 다음에 토크, 이게 함께 어우러진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유영만 교수의 그 토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겠는데요. 늘 들어보지만은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하나하나 그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천철활인의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울림이 있습니다. 제 1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만나는 책이 저의 99번째 책이거든요. 이렇게 책을 많이 쓰니까 교수님은 책을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리고 또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출연이 좌절됐는데, 왜냐면 책 쓰기 달인은 다른 달인하고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책을 왜 열심히 쓰냐면 책을 통해서 길을 아는 사람이고, 저희 모교인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저 인쇄를 모아서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공학과 후배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꿈입니다. 네. 브라보. 근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책을 꼭 한 권씩 사가지고 가세요. 한 권 말고 두 권씩 사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사가실 거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책이라는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이 뭐냐면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선물이 뇌물입니다. 네. 책 한 권씩 사가실 분은 빨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고. 그래서 항상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100번째 책이 4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100번째 책은 딱 100명만 초대할 겁니다. 그리고 한정본으로 딱 100권만 찍을 겁니다. 정가는 100만 원. 그래서 100명한테 강제로 팔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 1억을 모아서 그것도 제가 한양대학교 기금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100만 원짜리 책 사실 분 아직 안 계시나요? 저한테 얼마만 주시고 딱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쓰서 유명해지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경계에 진출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때도 연락이 왔었는데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못 갑니다. 왜냐면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과거가 복잡하고 책이 다 표절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예술적 창작은 다 표절인 거 아시죠? 피카소도 그렇게 그랬잖아요. 가까운 데서 베끼는 사람은 훌륭하고 멀리서 베끼는 훔치는 사람은 위대하다고. 제가 또 이렇게 표절했잖아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제가 세계 최초로 박사의 차이점을 밝힌 거예요. 그 석사는 청문회 가면 자주 걸리는 이유가 가까운 데서 베끼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박사는 멀리서 훔쳤기 때문에 아직 안 밝혀졌을 뿐인 거예요. 자, 늙기 전에, 우리가 이제 더 늙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의견을 한자를 바꿨어요. 의심할 의자. 네, 여러분이 지금 30년 이상 키워온 개 이름이 한 마리는 편견이고요,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고. 그런데 요즘에 한 마리 개가 또 나타났습니다. 백문이 불여의 견이라고. 저게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났는데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100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를 바꿨잖아요. 그죠? 자기가 너무 많이 웃으시면 강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데 자기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썼어요. 물어보니까 개 취급, 물어보니까 개 취급. 네. 그래서 그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내 편견의 총합이라고 너무 멋진 단어 아닙니까? 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자기 색깔로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우리 함한택 테너님과 같이 오늘 함한과 영만의 만남이거든요. 네, 둘이 이야기를 보니까 만담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혹시 잘 코드가 안 맞거나 리드미컬하지 않으면 그냥
잠깐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는 1막, 나지막, 2막은 이제 오르막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낯선 환경과 마주치면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깨우침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1, 2막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3막은 횡격막. 예상하지 못했던 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횡격막인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리막에 가서 뼈저린 뉘우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막은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제 든든한 끝받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막, 2막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목차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목을 차는 게 목차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또 빵 터지면서 빵이 터지면서. 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질문이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러분 법대로 합니까? 아니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두뇌들은 관악구 신림동에 모여가지고 과거를 들이다 파는 법전문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뭐 법전문가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 미래를 연구하는 즉 방법 개발 전문가가 대량 영상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과거와 미래로 벌어지는 간극은 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아는 사람 들어보세요. 몇 살까지? 아무도 모르죠? 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크게 웃어주시고 오늘 제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좀 크게 웃어주실 거죠? 네. 왜냐면 제가 보시는 세계 최고의 성현은 공자나 맹자가 아니고 우자. 네. 그 다음에 몰자. 이게 제일 세요. 뭐 재미있어서 웃으시는 거야? 아니면 시니컬해서 웃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은 다니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분간 다닐 거고.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질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분간 다니고 그러면 다리 떨지 마시고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여기 오실 때는 다리가 떨리셨나요? 심장이 뛰셨나요? 이쪽은 심장이 뛰는 거고 이쪽은 다리가 떨리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진감내주 마셔보셨죠? 맨 마지막에 콜라가 들어있고 소주, 맥주가 들어있어 마실 때 끝에 이제 달콤하게 온다는 건데 저는 고진감내라는 사자성어를 믿지 않아요.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와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바꿨어요. 그 달콤할 감자를 고통 통자, 고진통내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최정란 시인이 썩은 사과를 썼는데 저 시의 요지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과를 보내면 부모님은 썩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멀쩡한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 둘째 날은 조금 덜 썩은 사과, 그죠? 셋째 날 썩은 사과.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과는 누가 먹냐면 썩은 사과 먹다 죽은 사람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 시를 읽고 집에 있는 와인 냉장고에서 싼 와인을 꺼내 먹다가 저 시를 읽고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싼 와인을 먹다가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와인은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가서 가장 비싼 와인을 먼저 꺼내서 드시고 주무세요. 왜냐면 싼 와인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쿵푸 팬더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자, 미래는 오지 않은 미스터리고 과거는 이미 흘러간 역사고 현재는 프리젠트 기프트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끌어당겨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장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오늘 행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내일도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올라갈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베이스 캠프 3700에서 휴대폰으로 인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 아름다운 순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저 밑에 조그만 사진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는 영화에 보면 저 친구들이 히말라야 사진을 찍는데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아름다운 거는 사진을 찍지 말자. 왜? 아름다운 거 사진 찍다가 사진 찍느냐고 정신 팔려가지고 실제로 아름다운 거를 감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 사진을 안 찍어 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서 찍어 갖고 네, 그래서 제가 3M 법칙을 개발했잖아요. 3M. 네, Make, Moment, Memorable. 제 책 맨 앞에 저 3M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이 모멘트, 이 순간은 다시 돌이켜서 또 반복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사건입니다. 만나는 것이 사건은 뭐냐면 반복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런 모든 순간을 메모러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2015년도에는 킬리만자로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이거는요, 밤 11시에 4,700고지에서 8시간 사투리를 걸려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순간에 정말 한계가 오고 물도 떨어지고 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진태양난의 위기에 빠졌었어요. 진태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를 하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문은 앞문만 있고 뒷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벽에다가 물음표를 던지면 벽이 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저 고은 시인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저 시 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정말 간단한 시인데 우리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주잖아요. 근데 저 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내려올 때 알게 됐어요. 올라갈 때 잠을 못 자고 올라가가 내려올 때 졸려요. 그래서 제가 저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고은 시인님한테 여쭤보려고 혹시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다고.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보니까 내려올 때도 안 보인다고. 농담이지만 모든 우리의 진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물음표를 던져보면 그게 어느 순간 통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자,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에 보면 저런 말 나오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저걸 믿으시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그래가지고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걸 발견해가지고 리처드 바크한테 메일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은 책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방법은 항상 나가서 낯선 환경과 마주칠 때 method in action, 행동을 할 때 그때 방법이 새롭게 떠오르는데 우리 모두는 제가 보기에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방법 개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 개발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은 걱정대학교 가지 마시고 들대학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대학교 학생들은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공부를 하고요. 네, 들이대학교 학생들은 들이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이런 공부. 네, 들이대학교의 부속고등학교는 이제 아닌 말고라고 있어요. 네, 중학교는 들이대는 초, 네,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여러분 다 들이대학교에 입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이대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검토 능력인 건 아시죠? 네, 국회의원이 장관님한테 질문하면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세게 물어보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돼 있잖아요. 나토. 저게 No Action Talking On이라고. 저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저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를 하나 사는 건데요. 저거 타고 한양대학교 출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고 싶은 여자 교수님들 뒤에 한 명씩 태워 가거든요. 근데 저 남자가 저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어요.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나 언젠가 저거 탈 거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썸데이라는 요일이 월요일하고 일요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It's time to write. 지금 나가서 카드 긁고 살아 이런 광고예요. 모든 광고의 끝은 긁으라는 겁니다. 카드를.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글씨를 써갖고 왔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네. 오늘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네? 때를 기다리다가. 네. 자, 이제 오르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도 좀 언어얘기 같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버리고 있나요? 써버리고 있나요? 자, 내버리는 거하고 써버리는 거 다 같이 버리는 건데 결과의 차이는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안으로 버리면, 써버리면 작품이 됩니다. 우리말을 참 저거는 영어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모든 경험을 이렇게 내버리지 않고 써버리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오면 맞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쥐대로보니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대로보니 미끼를 던져놓고 관중을 모집한 다음에 저같이 이제 사회적인 명사,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 그다음에 삼성그룹 사장단 이렇게 3명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쥐대로보니만 열광을 하고 내 일에는 열광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기선제압하려고 열정과 열광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부산물로 침이 흘러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열정은 내 일에 몰입을 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흐르고. 자, 그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나요? 침을 흘리나요? 예, 여기 침 흘리시는 분 약간 보이시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부자는 땀을 흘리고 빈자는 남의 시기 결과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침을 흘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서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게 허리둘레는 절반으로 줄이고 뱃살은 절반으로, 허리둘레는 뱃살 맞춰. 그러면 그거 이제 가급적 줄이고 허벅지 두께를 늘려야 되는데 저는 허벅지 두께가 61cm가 됐습니다. 네, 24인치. 그래서 행복은 허리둘레에 반비례하고 허벅지둘레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냥 행복을 하려면, 행복해지려면 일단 뱃살을 줄이시면 대사증후군이 좀 없어지기 시작하고 허벅지 두께를 늘리면 이제 혈당이나 이런 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열린민주당 이런 데 당에 가입하지 마시고 혈당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가급적 늦게 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에. 자, 제가 이전에 2007년도에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두현 시인이 한국경제에 소개하면서 이런 소구자를 외나무 다리에 소가 건너가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생자를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낯선 환경에 자꾸 마주치려면 여기 편안한 데 있지 말고 저런 외나무 다리 건너서 좀 위험, 모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일본의 철도 광고 중에 모험이 부족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이런 저펜 레일로드의 광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깨트려야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용기라는 책을 쓰고 아침마당에 가서 KBS 아침마당에 생방송 특강을 했는데요. 아줌마들이 폭발하면서 책을 2~30만 권 샀었어요, 그때. 근데 요즘엔 아침마당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책을 안 사요. 근데 용기를 검색하면 저 뒤에 커리지가 나오지 않고 앞에 있는 컨테이너가 먼저 뜨더라고요. 근데 저 둘은 무슨 관계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짜 용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를 깨트리는, 그럴 때 용기가 생긴다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이런 거 영어로 번역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말이 참 정말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은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글은 두 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은 싱글. 그리고 싱글들이 싱글벙글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저기 수학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앞에 있는 E는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경험이 제로가 되면 뒤에 있는 R 제곱이 계속 커져도 Y는 제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 R이 뭐냐면 하나는 reading, 독서고 하나는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경험의 깊이가 미천한 사람이 책을 읽고 인간관계 인맥을 계속 구축해도 치맥보다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해석의 틀이 생기는 거고, 사람을 만나도 내 경험으로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경험을 점점 깊게 넓게 해석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순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어요. 양정자 소설인가요? 네, 양기자 스님. 여기 보니까 저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죠. 양감이라는 게 중량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겨자씨 하나를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별로 없으면 겨자씨 하나 심을 만한 그런 땅도 없을 정도로 경험이 미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성진 감독이 에미상 작품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때 이 작품이 탄생한 배경도 차 몰고 가다가 육두문자 썼던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그게 내 작품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차 몰고 나오는데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제가 가는데 그쪽에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냐고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저한테 육두문자를 쏟아내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왜냐면 그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문장이 탄생합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해야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야 그 사건 사고가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고생됐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저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풍경도 권경이 나온 자식이고, 그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또 다른 학교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범선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역풍이 아니라 역풍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풍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 돛담대에 비춰봤을 때도 가장 위험한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건 야근하는 사람들. 저 야근하는 사람들이면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거죠. 자, 더 늦기 전에 만끽해야 될 순간.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저는 3막 때 다시 뵙겠고요. 이제 하만탁 선생님 나오실 때 또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오늘 하만과 영만의 아름다운 만남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우연한 마주침, 오르막 색다운 깨우침이라는 유영만 교수의 제1막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연주는 코아 앙상블의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입니다. 보내드리면서 권택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제2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가슴에 담으리. 그 별빛 지친 내 영혼 위로하네. 그리움이 채워진 연서 같은 별들, 그 별빛 지친 내 영혼 위로하네. 온몸을 적셔는 외로움에 차가운 저 별빛, 무너진 내 심장을